모 선생님이 이제 나를 보고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좋게 얘기하면 새로운 분위기, 그러니까 이 학교 안에서만 움직이던 기류에서 하여튼 선생님에 대한 패러다임이 약간 좀 변화하는 그는 있어서 좋은데, 원체 조용히 지내고 있는 이 동네에 그러니까 연못이 잔잔하게 있는데 뭐 이렇게 바람이 불어서 물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나가던 어떤 취객이 와서 씨 연못이다 이러면서 막 돌 던지는 듯한 지금 분위기가 되니까, 적잖은 선생님들이 당황했다 하더라고요. 뭐 저러기 다 있노 이래가지고 어째 그게 낸데. 그래서 뭐 누군가가 저한테 조금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길래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뒤돌아서서는 오케이 죽을 때까지 한번 가보자. 그러니까 저는 제가 100% 옳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독단, 독선 이런 거 저도 싫어하고. 근데 현 시점에서 항상 저는 불만을 가지는 거는 누구냐면 그 학교에 가까이 있는 교장, 교감쌤한테 불만을 약간 가질 수 있는데 교장, 교감쌤보다 사실 그 윗선들을 더 싫어하는 거예요. 첫 번째 교육청, 그 다음에 조금 멀게는 교육부. 그러니까 현장에 한 번이라도 한 5년 이상, 10년 이상 진짜 진하게 학생들하고 호흡을 같이 하다가 간 사람이라면 과연 지금 내려놓는 여러 가지 시책들이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교장, 교감생들도 그걸 다 알아요. 근데 몇십 년 동안 내려온 이 상명하복이라고 해야 되나? 이 무조건 까라면 까! 요즘 좀 덜하긴 하지만 그래도 교육감이 한마디 탁 던지면 왁 하고 퍼져나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렇게 나쁜 말로 개기는 교장선생님을 본 적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또 어기는지 않고 좀 뭐지? 순응하는 게 또 교장의 미덕인 것처럼 계속 내려오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의 생각은 크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조용조용히 일을 마무리하면서 넘어가고 싶은 거죠. 근데 그 며칠 전에, 몇 달 전인가? 아니, 몇 주 전이죠. 향후에 그거 있잖아, 저 뭐고 예담학교인가? 그 일 터지고 나서 공문이 하나 내려왔어요. 뭐냐면 향후에 뭐 학교 학생이 확진자가 되면 당연한 거고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게 밝혀질 경우 학교의 책임을 묻겠다. 그게 뭔 말이야?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야? 지금 이미 학교 선생님들이 대단히 피로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사실. 화장실 앞에 서 있는 것도 사실 힘들잖아요.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그 다음에 5분 전, 5분 후. 또 수업 시수는 줄어가지고, 시간이 줄어가지고, 진도 빼는데 막 답답하고, 그죠? 선생님들은 아직도 그런 생각 좀 가지고 있거든. 다행히도 나는 이제 그런 쪽에 또 스트레스는 별로 안 받는데, 그 공무는 스트레스인 거예요. 정말, 이거는 교육청은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이제 생기면 학교한테 모든 책임을 묻겠다. 학교를 까겠다. 이 말이잖아. 현장은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학교든 내가 봤을 때. 발열 체크하고 우리 학교만큼 열심히 하는 데도 잘 없을걸? 진짜예요. 이 선생님들 내보니까 으쌰으쌰 하는 게 좀 있어가지고 매일 발열 체크 이거 소독제 나눠주고 교감쌤이 매일 나와가지고 아침에 그 열화상 카메라 앞에 서 있고 이거 있죠? 이건 다른 학교도 그래 합니다라고 하지만 내가 봤을 때 내가 가진 어떤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 아, 내가 있던 어떤 학교는 뭐 한 며칠 하다가 대강 이제 뭐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가겠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진짜 이 학교는 열심히 하는 거야. 진짜.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기면 그걸 학교가 뭔 잘못이 있겠노? 이리 얘기를 해야지. 기껏 한다는 소리가 예담학교에서 갑자기 그 전까지 좀 조용해지다가 예담학교에서 한 10명 정도 나왔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학생들이 서로 결국 걔네들이 옮긴 거는 어느 장소, 학교가 아닌 장소에 가서 옮긴 거 아니야?
그죠? 네. 막말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학교 마치고 나가서 생기는 일까지 그러면 교사가 말하면 듣는 세상이냐 이 말이야 내 말은. 그거를 학교에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거는 애초에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씨가 너무 흥분했는데 미안합니다.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아니 예시문항 3번. 그림가는 지하의 온도 분포와 암석의 용융 곡선을 나와 다는 설악산 울산바위와 제주도 용도암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우리 수행평가에서요. 설악산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 다음에 제주도 용도암이라고 대놓고 한 것도 없었죠. 제주도도 없지 않나? 있나? 없었죠. 근데 사진을 보세요. 울산바위라는 걸 생판 본 적은 없더라도 저 정도의 모양을 가진 이 설악산 울산바위라고 한 제목을 우리 본 적이 없잖아. 설악산 울산바위를 싹 지우고 북한산 인수봉이라고 써도 맞아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산 정상부에 바위 덩어리가 허옇게 올라가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나라 구조상 화강암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제주도라고 이미 등장했는 것 자체가 가까이 가서 쳐다보지 않아도 뭐를 내줬다는 얘기야. 그렇죠? 현무암 아닌 거를 꺼내오는 출제자가 미친 새끼예요. 그런 거 아니야? 네. 그리고 가 그래프에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 이 그래프를 보는 가장 좋은 방식. 오리지널 상태로 놔두면 지하에 분포되어 있는 암석 물질들의 녹는 점은 때려쳐 죽여도 지하의 실제 온도보다 높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원래 오리지널 상태로 가만히 내비두면 이 두 선이 밑으로 내려가면 갈수록 절대로 만날 일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자연 상태로 얘기하면 지하에서 마그마가 생성될 확률은 거의 없는데, 다만 지하 깊숙한 곳에 많지는 않지만 화강암인 경우에는 누구요? 화강암은 또 대부분 물을 좀 함유하고 있어요. 화학적으로 좀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물을 함유한 놈들은 원래 얘를 이렇게 가요. 그래서 저 밑에 내려가면 만나긴 만나. 근데 물을 함유하니까 도리어 이쪽으로 꺾여서 내려오죠. 그래서 물을 함유, 또 그 다음에 이 곡선이 물이 포함되지 않은 멘틀의 용융 곡선도 있는데, 멘틀이란 말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현무암이란 말로 써도 됩니다. 알겠죠? 저건 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물을 포함하면 또 어떻게 돼요? 이 곡선 자체가 휘어요. 그럼 알 수 있는 거. 지하에 있는 물질들은 오리지널 상태로 놔두면 참 마감을 만들기 어려운데 물이 포함되면 어떻게 된다? 녹는 점이 전부 낮아져가지고 지가 알아서 일정 깊이 이상이 되면은 지하 온도 곡선 왼쪽으로 아래쪽으로 내려가주는 상황이 있고, 그죠? 그 외에 이제 방식이 뭐가 있냐면 간혹 이거는 평균값이잖아요. 간혹 이게 훅 넘어가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지. 됐어요? 그 경우가 하나. 또 하나는 어느 한 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위로 솟아오르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온이 주변보다 상승하는 케이스가 있고, 아니면 지하의 물질이 어떻게 상승 운동을 통해서 압력이 낮아지는 케이스가 있더라. 그러면 정리하면 이렇게 되네요. 자, 지하에서 마그마가 생성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지온이 직접 올라가는 케이스. 됐습니까? 이 경우에 나올 수 있는 마그마는 좀 지하가 얕은 곳이면, 좀 지표 근처면 화강암질 마그마가 나오고요. 됐어? 근데 그 화강암질 마그마가 나오는 거는 화강암이 대부분 또 물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용융점이 낮아진 거라고 봐도 상관이 없죠. 그런데 현무암 중에 아주 깊은 곳에서, 좀 일반적으로 생기는 마그마가 생기는 포인트보다 훨씬 깊은 곳에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겼다라는 것은 거기에 지온이 상승해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게 누구냐면 열점입니다. 그거는 생성이에요. 뭐라고? 생성. 그런데 해령 같은 경우에는 물질이 뭐하기 때문에 상승을 하면서 압력이 하강된 거죠.
그래서 얘는 이런 거예요. 상승을 시작하는 포인트에서는 그냥 암석인데 밀려 올라가다가 뭘로? 마그마로, 현무암질 마그마로 변했고 그 상태 그대로 분출. 그래서 해령에서 나오는 마그마는 현무암질 마그마고 해령에서의 현무암질 마그마는 생성 당시에는 압력 감소로 만들어지고 그것이 그대로 유지돼서 분출까지 이어진 케이스. 됐어? 그 다음에 해구 근처. 어디 근처요? 해구 근처는 물을 끌고 들어갔습니다. 뭘 끌고 들어갔다고? 물을 끌고 들어가서 현무암의 용융점이 낮아져서 하부에서 마그마가 생성될 당시에는 현무암질 마그마고 물을 함유했기 때문에 용융점이 낮아진 상태로 생성. 근데 거기에서 압력을 버티지 못하고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마그마 자체가 이제 고체였다가 압력이 꾹 누르고 있는데 액체로 변신하니까 차지해야 되는 부피가 많아지잖아. 팽창압에 의해서 얘가 약한 부분을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다 보니 해구의 구조상 해양판이 들어가고 여기에 대륙판이 있잖아요. 뚫고 올라가는 곳이 전부 누구더라? 대륙판이란 얘기는 대륙지각, 즉 화강암이 주로 있는 곳이죠. 그래서 치고 올라가다가 이 마그마 온도가 되게 높으니까 올라가면서 주변에 있는 애들의 온도를 높여준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안산암질이 만들어지거나 화강암질이 만들어지는 것은 뭐지? 지온이 상승한 거예요. 뭐라고? 섭입대 밑에서 물을 포함한 현무암의 용융곡선이 낮아져서 만들어진 현무암질 마그마가 뜨거운 상태로 올라오다 보니 대륙지각의 주변을 데워서 지온을 상승시켜서 이제 화강암이 녹아가지고 섞이면서 화강암 유문암질이나 안산암질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그게 분출하면 뭐? 고상열도, 일본. 그 다음에 분출하지 않고 그냥 치솟아 올라가지고 여기 있던 대륙을 쭉 올려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뚫지는 못하고. 이게 섭입형 석곡산맥으로 로키 산맥이나 안데스 산맥인데 안데스 산맥은 지금 몇몇 군데에 뚫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최근에 화산 분출 이런 거 이제 조사해 보면 안데스 지역에 대단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보통 섭입형에서 나오는 마그마를 정말 자세히 관찰하면 유문암질도 있긴 해. 근데 사실은 대부분 안산암질이에요. 왜냐면 밑에서 만들어질 때는 뭐 현무암질이었잖아. 근데 올라오다가 맞는 건 누구? 화강암이잖아요. 둘이 섞이면 하나는 이쪽에 있는 놈이고 성분상 하나 이쪽에 있는 놈이니까 섞이면 보통 가운데에 형성이 돼요. 근데 뭐 요즘 또 뭐 정확하게 측정해보니 뭐 좀 많이 녹았죠. 안데스 산맥 같은 경우 위에 솟아올라 있는 암석이 화강암이 되게 두꺼우니까 많이 섞여가지고 유문암질로 가는 경우도 있다 이거지. 가지고 뭐 흙을 따지더라고. 이해는 못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열점인 경우에는 지하 깊숙한 곳에서요 물이 들어간 흔적도 없고요 오로지 현무암밖에 없어요. 상승 운동도 없어. 알았어? 열점은 어떻게 되느냐? 현무암이 지하 깊숙한 곳이 있는데 밑에서 누가 올라왔다? 뜬금없이 플룸이 올라오는 거예요. 뜨거운 플룸이 쓱 올라오고 여기를 뭐 했다? 가열한 거예요. 그래서 열점의 하부에서 마그마가 생성되는 원리는 지온 상승으로 그래프 1로 가는 거예요. 됐니? 그래서 일단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됐죠. 그래가지고 압력을 못 버틸 거 아니야. 팽창압이 있으니까. 쭉 따라 올라와요. 알겠어요? 따라 올라오는 동안 어떻게 될까? 압력이 또 낮아지니까 중간에 식지도 않고 같이 올라오네. 그래가지고 끝까지 유지해가지고 뚫고 화산섬을 팡 하고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지점은 판의 경계와는 전혀 무관한 판 한가운데인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누구? 하와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지금 얘기한 거는 마그마 생성 원리를 통해 가지고 판 경계와 연관을 시킨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는 한반도 지형과 좀 연결을 하면 한반도 지형이 연결되면 뭐까지 연결되느냐 하면 다론간 연계가 지질시대까지 연결이 되죠. 첫 번째, 화강암은 중생대죠. 우리나라에 웬만한 산봉우리에 있는 것들은 전부 중생대에
이제 수행평가하면서 아마 보셨을 거야. 대보조산운동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한번 보셨을 겁니다. 예. 중생대 시절에 있었던 엄청나게 큰 규모의 화강암 마그마가 치고 들어온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구적으로 보면 좀 이해가 되긴 하는데 뭐 굳이 이해는 필요 없고, 그러니까 막 올라올 수 있는 대로 다 밀고 올라와가지고 곳곳에서 주의할 점. 치고 올라왔는 게 올라와서 식은 게 아닙니다. 쭉 와가 땅 밑에 와서 땅을 들긴 들었어, 알았어.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땅을 들긴 들었는데 땅 밑에서 얘네들이 마그마가 전부 서서히 식었는 거예요. 지형은 좀 변형시켜 놓고 중생대 화강암이 그러다가 이후에 뭐 융기를 통해서 쥐직 하고 올라왔는 거야. 됐어? 돌덩어리가 쭉 점차 올라온 거죠. 봉우리. 북한산, 불암산, 설악산, 팔공산, 비슬산 내려가 쭉쭉쭉쭉 올라온 거야. 됐니? 그 꼭대기로 올라가서 지표 밖에서도 되게 높은 곳에 간 거야. 됐니? 화강암은 어디서 만들어진 놈인데? 최초 탄생이 땅 밑에서 만들어졌잖아요. 땅 밑에서 굳었잖아. 그게 뭘 의미하느냐? 땅 밑에서 이미 수많은 압력을 누르는 압력을 버티면서 생긴 놈인데 융기로 인해가 지표 밖으로 쓱 올라오니까 주변 압력이 어떻게 돼?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직 하고 양파 껍질 벗겨지듯이 한 커플 한 커플 날아가는 뭐가 생기지? 예, 판상전리가 생긴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현무암은 전부 신생대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제주도, 울릉도, 독도 이쪽인데 백두산하고 현무암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웬만큼 현무암이 나왔다라는 것은 마그마 상태일 때 이미 지표 밖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현무암이 된 거거든. 그러면 솟아 올라와가지고 나오자마자 이제 식을 거 아니야. 마그마 상태로 지표 밖으로 나와가지고 식다가 걔네들이 식으면서 수축을 일정한 규칙적으로 수축을 하면서 라인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각기둥인데. 그래서 그게 뭐 주상전리가 되겠다. 그래서 같은 전리 구조라 하더라도 화강암과 현무암은 생성되는 방식이 조금 다르죠. 하나는 마그마가 냉각하면서 수축한 거고 하나는 지하에서 만들어져 고압 환경에서 만들어졌던 놈이 융기하면서 주변의 압력 감소로 인해서 갈라지는 형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판상전리는 일종의 풍화작용이기도 해요. 뭐이기도 하다고? 풍화로 인해서 얘가 갈라져서 없어져 가는 현상. 됐습니까? 그러니까 막 제가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개가 연결될 수 있다. 그걸 항상 고민해야 됩니다. 기억! A에서 A' 과정을 거쳐 생성된 마그마는 A에서 A' 뭔데요? 이건 지온 상승을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화강암질, 그러니까 유문암질을 만든다 이 말이겠네요. 그죠? 네. B''는 뭐죠?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압력 감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AA''은 어쨌든 뭡니까? 화강암, 유문암질이고 BP''은 현무암질이네. 실컷 용융곡선에서 무슨 종류인지 파악을 해달라 라고 해놔놓고 물어본 건 뭘 물어봤어요? 마그마와 화성암의 구분하는 어떤 성분에 대한 내용까지도 연결을 시켜달라 이 얘기죠. 그러니까 요즘 이게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냥 무한정 연결해요. 하고 싶은 대로. 저도 뭐 어쩔 수 없죠. 뭐 일단 트렌드 따라가는 건 따라가는 거예요. 요건 욕대로 하고. 그래서 기말고사 문제를 한번 갈아엎었어요. 내놨던 거를. 내놨던 게 약간 옛날 스타일이라고 제가 판단이 들어서 요걸 개그치 먹으면서 제 시험지 다시 주십시오 해가지고 다시 다 갈아엎었어요. 되게 피곤하겠죠. 인생이 피곤한 사람이에요, 네, 제가. 그래서 향후에 이런 유형의 문장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 여러분들 공부를 그렇게 하시는 게 애초에 좀 낫겠다. 네, 그런 겁니다. 니은. 나를 형성한 마그마는 뭔데요? 화강암, 중생대 화강암이죠. B''를 거쳐 생성되었다. 미친 소리죠? 요거는 뭐를 노린 걸까?
우리는 되게 당연한 듯 지금 미친 소리라고 했지만, 이거를 선택하는 애들, 이거를 선택할 수도 있는 애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선택하도록 유도한 걸까? 공부를 아예 안 한 애는요, 차라리 모를 수도 있으니까 답을 체크 안 할 수도 있지만, 공부를 항상 이런 거예요. 공부는 하려면 내가 맞추려고 하는 공부를 하잖아? 그럼 그거는 정말 꼼꼼하게 해야 돼요. 근데 어설프게 약간 하는 둥 마는 둥 해가지고 익혀놨잖아? 논리는 있어. 논리 회로 구조는 있어. 근데 지식을 조금 뭐 미비하게, 그거 근데 뭐지? 그건 내가 언제라도 보면 외울 수 있는 거야. 재수 상수할 때까지 못 외우고 있어요. 그 자리에서 외워야만 점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뭐를 노린 거냐면 이거예요. B-가 상승이지. 근데 어렴풋이 어디선가 들은 것 같아. 우리나라 화강암들은 전부 융기했어.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게 노린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이제 지금 당연한 듯이 돼 있는 거예요. 화강암이 어떻게 올라왔다고? 마그마가 올라와서 굳은 게 아니고 밑에서 굳은 다음에 올라온 거니까 이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상승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어설프게 공부한 사람들은 B다시 뭐야? 올라가잖아. 어디서 들은 것 같아. 북한산 뭐 이런 거. 중생대 화강암이 전부 다 대보조선 운동으로 뭐 상승했다는 소리 어디서 들은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디귿. 암석을 이루는 광물 입자의 크기는, 이거는 이제 또 화성암의 종류를 얘기하는 거죠. 조립질이냐, 세립질이냐. 조립질이면 심성암, 느리게 냉각됐어. 그죠? 세립질이면 입자가 거의 보이지 않는 거, 대단히 빨리, 그리고 대부분 지표 분출에 의해서 냉각된 것을 얘기합니다. 됐죠? 그러면 크게 이상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오늘의 또 두 번째 시간의 하이라이트인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 자, 보겠습니다. 10점입니다. 뭐라고요? 10점. 이거부터 좀 할게요. 오늘은 교보제를 하나 활용하겠습니다. 필요 없으니까. 자, 이거 일단 우리가 정리할 거. 10점. 10점. 첫 번째. 10점은요. 뭐가 아니다. 판경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가 솟아오른다. 쉽게 얘기하면 화산섬이 있는 거예요. 그죠? 마그마가 올라왔어요. 됐나? 그래서 열정 자체는 판구조론으로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눈에 가시 같은 게 한 번씩 있는 거야. 다 됐는데 씨발 이것 때문에. 대표적으로 또 그런 게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만한 게 누구냐면 명왕성의 문제입니다. 수금지 화목토 천해 명이잖아요. 원래 여러분 너네가 초등학교 1학년 때가 몇 년도고? 2010년. 그러면 너네 몇 년생이라고? 03년생. 그러면 2006년인가 7년이면 한 4, 5살입니까? 예,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4, 5살 되기 전까지는 태양계 행성 안에 명왕성이 있었어요. 근데 2006년, 7년 지나면서 국제천문학회에서 명왕성을 행성의 지위를 박탈했어요. 씨발 인간이 뭔데? 명왕성은 그러면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는 명왕성을 행성이라고 막 불렀다가 씨발 안돼 행성하지마 꺼져.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이 배우는 그 2006년 이후로는 외소행성이라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알겠습니까? 명왕성의 본질이 바뀐 적은 없어요. 물론 이거를 과학적으로 조금 포장하면 이런 거야. 관측 기술이 늘어나면서 그동안 몰랐던 사실이 몇 가지 밝혀지면서 얘는 행성보다는 다른 쪽으로 가야 된다. 근데 원래는 이랬던 거예요. 명왕성이 누구랑 비슷하냐면 수금지화하고 비슷해요. 무슨 말이에요? 지구형 행성 쪽이에요. 근데 성운설이나 이런 여러 가지 논리로 보면 때려쳐 죽여도 태양 가까운데 지구형 행성이 만들어지고 멀리 가면 갈수록 기체형 행성이, 목성형 행성이 배열돼 있어야 되는데 해왕성까지 맞아 떨어졌어. 그 다음에 명왕성도 발견된 거야. 우와, 또 행성이 하나 있다. 우와, 시켰는데 그 새끼가 누구랑 비슷하더라. 지구에 갑자기 뜬금없이 푹 튀어나오니까 설명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론을 좀 완벽하게 만들어가고 싶은 욕구가 생기거든. 너도 이 집에서 뭔가 정리정돈하다가 한 김에 완벽성을 한번 기해보려고 하다가 중간에 좌초되는 경우가 졸라 많죠. 능력이 안 돼가지고. 맞아. 그러니까 그거와 비슷한 거야. 명학생이 눈에 가시 없어요. 저걸 어떻게 하면 정리를 해야 돼. 왜냐하면 그런 이론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은 항상 마지막에 딴지를 걸 때 이러죠. 그럼 명학생이 뭔데? 이런 물어보면 짜증나는 거 있잖아. 그런 현상과 똑같은 거야. 마찬가지로 열점이 판구소론 입장에서는 어땠다? 이래 된 거예요. 근데 열점은 결국 뭘로 설명되느냐? 플룸 상승부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죠? 플룸 상승부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뜨거운 플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략한 어떤 그 포맷을 얘기하면 마그마가 생성되는 여기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되는 논리는 이 밑에서 누가 올라온 거다. 이게 플룸이 뜨거운 플룸이 올라와서 가열을 해서 지온을 주변보다 높여줬고 그래서 녹아서 얘가 상승하면서 분출하면서 화산섬을 만들었네요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분출되는 현무암질 마그마는 아까 그 마그마 생성 원리 중에 어디에 해당한다? 그거는 압력 하강이에요. 압력 감소. 됐나? 이런 형태로 두 가지 과정으로 설명을 해줘야 된다. 생성 당시에는 지온 상승, 분출할 때까지는 압력 감소가 작용해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유지가 되었다 이런 얘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거 하나 좀 기억하시고 그렇지. 무슨 마그마가 주로 나오느냐 하면 현무암질 마그마가 희한하게도 판의 경계부는 아니고 판의 중앙부잖아요. 전부 다 해양지각만 뚫고 올라와요. 뭐라고? 그거는 확실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대륙지각을 뚫고 오지 못하는 이유는 일단 개수가 없지는 않아요. 대륙지각을 뚫고 올라온 것도 한두 개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만큼 개수가 적고 없다는 것은 대륙지각이 그만큼 두껍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대륙지각이 두꺼우니까 밑으로 내리누르는 힘이 해양지각하고 뭐 지각평형설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복잡한 이론을 가거든요. 그럼 어찌어찌 해서 대륙지각 밑에는 차가운 플룸이 주로 존재할 확률이 높지 뜨거운 플룸이 좀 안 놓이는 것도 하나의 이유로 얘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뭐냐? 사람들이 보니까 열점이 시간에 따라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 실제로는 열점이 이동하는 게 아니라 실제는 판이동이 있을 뿐 열점은 뭐하고 있다? 고정이에요. 상대적으로 달라 보일 뿐이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볼게. 10년 전이에요. 어떤 판이 있어요. 됐니? 판이 있는데 열점의 위치가 여기가 열점이라고 합시다. 지하 깊숙한 곳. 됐나? 그래서 10년 전에 어떤 사람이 여기서 이쪽을 봤더니 어라? 뻥! 화산이 생겼어요. 됐나? 그런데 5년 전이 됐어요. 5년의 시간이 흘렀다 이 말이지. 5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 판이 그대로 즉 요점이 요렇게 이동한 거예요. 됐나? 그래서 흰둥이는 여기에 서 있게 되는 거죠. 지도 같이 타고 왔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쪽을 바라봤더니 잘 봐라. 아까 있던 누가 화산이 어디에 있노? 요 위치니까 여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구는 안 움직였어? 열차만 안 움직였잖아. 이게 갑자기 툭 꺼지더니
화산이 마치 영웅 다음에 귀신처럼 퍽 하고 다가오는 거야. 얘 입장에서 뭐지? 턱 오는 거야. 누가 이동하는 것처럼 보여. 그렇죠? 사람 눈에는 얘가 이동한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누구는 열점은 이동한 게 아니고 실제 이동은 누가 이동한 것이다. 그렇죠? 판이 일로 이동한 것이죠.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근데 이거를 옆에서 본 그림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제 어디서 보는 거예요. 알았어? 그래서 잘 봐. 몇 시고? 이제 5분 남았는데 딱 맞네. 판. 이게 판 아래.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가 열점이에요. 뭐라고? 열점을 여기다 놓고 됐나? 포인트를 판이 여기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첫 번째 위치를 요게 1번 위치라고 합시다. 됐어? 요렇게 하고 지금 열점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를 대략 여기 있을 때 여기 지금 화산섬이 있어요. 이런 거예요. 됐니? 근데 얘가 어디로 이동하느냐? 두 번째 이동 지점이 1로 갔어요. 여기로. 그러면 누가 이동하는 거야 원래는? 지금 판이 이동하는 거지. 1로 갔어요. 갔을 때 빨간색으로 또 표시할게요. 얘가 1번. 열점이 여기 있네요. 요게 2번이죠. 자, 누군가가 계속 여기 서 있었어요. 됐니? 이 사람이 볼 때는 누가 이동한 것처럼 보여. 이게 여기 있다가 여기 터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됐니? 그럼 하나 물어볼게. 1번과 2번 중에 누가 나이가 많아? 당연히 1번이 많죠?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곳에서 나이가 젊은 곳으로 이동한 것처럼 보이잖아. 맞아? 하와이가 이딴 식으로 움직인 거예요. 알겠니? 끝났어. 열정이 제한 것처럼 이게 다야. 다만 2001호 개정 과정 이전하고 달라진 점이 있다면 뭐가 더해졌다? 그렇죠? 플룸이 더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와이 문제 뜩 내주면 예전 학생들 중에 이해 못하는 애들은 또 끝까지 이해를 못해. 뭐냐? 이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거예요? 이딴 식으로 하면 내가 답답하죠? 그래서 네 인생이 그런갑다 하고 내가 달래줍니다. 근데 여기 있는 학생들은 거의 다 된 것 같아. 별로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조금만 해보면 돼. 문제는 이제 플룸하고 연결을 하는 거죠. 열점 하와이가 등장하면 하와이만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될 수 있다? 아까 나왔던 마그마 영양곡선 나올 수 있고요. 충분히. 알겠습니까?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요. 자, 나이를 먼저 보세요. 알겠어요? 그 다음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까만색으로 칠해진 건 사화산이라는 거는 이미 뒤진 화산. 끝났다 이 말이지. 불 꺼졌다 이 말이야. 활화산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죠? 0.004 100만 년. 무슨 말이고? 0.004에 공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연.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무슨 말이야? 뭐라 까라노? 그러니까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셋 하면 얼마죠? 4,000년 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가장 최근이지. 4,000년 전부터 지금 얘가 계속 뿜어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이게 가장 젊은 놈이고 여기에 5.1 100만 년이니까 510만 년 전. 이게 제일 오래된 거네. 그러면 숫자대로 가면 되지. 여기로 열점이 이동한 것처럼 보이네. 어디로 이동했을까 파는? 대략 그림이 1에 이동한 것처럼 보이잖아. 대략. 요게 열점 이동 방향이지. 그럼 판의 이동 방향은요? 반대 대칭 때리면 돼요. 그럼 이래 된 거지. 됐어요? 원점 대칭으로 돌리면 아마 될 거예요. 됐어요? 기억. 태평양파는 일정한 속도로 이동하였다. 언뜻 봐도. 야, 5.1에서 요 다음 지점까지 가는데 3.7인데 3.7에서 2.6은 대략 1학년 아니야?
1학년 동안 요만큼 움직이는데 5.1에서 3.7 너무 많이 움직이지 않니? 그죠? 2학년이 채 안 되는데 맞죠?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어요. 니은. 하와이 섬은 문장으로 나왔네요. 뭐 뜨거운 플룸의 상승에 의해 생성된 지역이다. 사실 이 이상 지구과학원에서 원하지가 않아요. 국가에서는. 그러니까 내 말은 이거야. 좀 최신 이론을 끌고 오면서 근데 쉽게 하고 싶어. 왜 그럴까? 지구과학의 뒷얘기하면 이것도 괴로워요. 저는 지구과학과 출신이죠. 지구과학 교육과 출신인데 지구과학을 까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구과학 교육 동문들이 나를 싫어해. 싫다 좋다 별 관절 없는 사람이 90%. 나머지 10% 중에 좋아하는 사람은 한 0.1? 나머지 9.9%는 절 싫어해요. 왜냐하면 같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진실은 진실대로 보고 진실대로 깐 다음에 쟁취하자라는 쪽이기 때문에 나는. 근데 정작 나는 기간제 교사를 하고 있어. 정말 모순적이긴 하죠. 이게 뭐 그러냐면 전 세계적으로 지구과학이라는 과목은 우리나라하고 일본밖에 없어요. 원래는 천문학, 지질학 다 나뉘어져 있어요. 고등학교쯤 되면. 물론 미국에 Earth Science라고 하는 교과 편제가 있어요. 그 편제는 초중등에만 있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쯤 되잖아요. 그래 되면 일본은 지질학 중심으로 지구과학이 발달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제가 생존하고 걸린 문제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누구 중심으로 지구과학이 탄생했냐면 천문학을 중심으로 지구과학이 발전했어요. 문제는 여기 있어요. 전 세계 어디를 돌아봐도 천문학은 우리나라 사람들만 천문학은 지구과학 교과라고 생각해요. 그래 배워왔기 때문에. 천문학은 원료가 물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물리 쪽에서는 지구과학이라는 새로운 교과 영역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뺏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밑에서 그러니까 치고받고 싸워. 새로 생성되는 섬은 하와이 섬의 북서쪽에 위치할 것이다. 새로 생성된다는 섬은 새로 활화산이 되는 섬은 어디? 요 밑일 거 아니야? 요 라인 어딘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남동 쪽에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 그림을 좀 더 확장해 보면 이래 됩니다. 태평양판이 이렇게 있다고 보면요. 하와이 섬이 여기 있으면 지금 계속 판이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야. 판이. 이건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럴까? 지구학원에서 판의 경계는 해구 아니면 해령이죠. 대표적인 해령은 대서양의 중앙해령이 있고 나머지 하나 어디? 태평양 남동쪽에 위치한 동남부에 위치한 해령이 있어요. 해령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일로 가는 거예요. 저 해령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오케이, 이렇게 보면 재밌지. 미안합니다. 저게 저래 되는구나. 이런 정도. 알겠죠?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 잠깐만 녹화 중단 좀 하고.